일본 외무성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 주국장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8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당국자가 한국을 찾는 것은 처음인데요. 다키자키 국장은 28일 방한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대면 협의는 올해 2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으로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되 외교당국 간 합의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 시절보다는 일본 측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다며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갈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부터 연동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역시 연동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일 외교당국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로 일본 측 총리 관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며 두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에 맡기고 웬만하면 제동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질문에 다른 나라 국회의원 발언에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하면서도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는데요.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했으며 그런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은 한일 관계에서 민감한 문제만큼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낙연 대표의 제안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이후 28일 다키자키 시게키 아시아대양 주국장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NHK에서는 다키자키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는데요. NHK는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연내 개최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일본 제철 자산에 대한 현금화 공시 송달은 오는 12월 9일 자정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스가 총리는 한국 정부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일 관계 개선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뒤 전화회담을 가장 먼저 제의한 나라가 한국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순서를 뒤로 미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28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보 고위 관료는 스가 총리가 각국 정상들과의 가진 전화회담에 대해 최초의 전화회담을 신청한 것은 한국이었지만 뒤로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8일 만인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했는데요.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7명과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뒤로 미룬 데는 스가 총리의 의향도 작용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26일 취임 뒤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일-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스가 총리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임시국회 소신 표명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한 것보다는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함없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키자키 국장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는 방안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내년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을 북미 관계 개선의 기회로 언급한 만큼 한일이 대북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50메가와트급 규모의 수력발전 설비의 핵심 부품인 수차 러너를 100% 국산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너란 물의 위치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인데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수차의 러너를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회전 에너지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사업 주관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설계 검증 및 품질 관리를 맡았다고 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러너 설계를, 금성 ALC에서는 모의 실험용 수차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모의 실험은 수자원공사 수차성능시험센터에서 진행했는데요. 특히 모형 수차 시험 설비는 한국, 독일, 일본 등 9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해외의 절반 수준인 시험 비용으로 국내 수력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개발한 50메가와트급 수차 러너는 설계부터 제조 및 실험까지 모든 과정을 국산화했습니다. 50메가와트급 수차 러너를 국산화한 건 국내 최초로 관련 설비 중 국내 최대 용량인데요. 50메가와트급 수력발전 설비는 약 2,4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연간 약 7.5만 메가와트/아워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규모급 수력발전용 수차는 대부분 1970에서 1990년대에 설치된 일본 또는 유럽 기업의 제품인데요. 이번에 국산화된 러너는 관련 설비 교체 시 외국산 설비와 경쟁해서 성능과 가격, 설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차 러너의 성능을 실증한 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의 합천수력발전소의 경우 1989년 준공 이후 30년 이상 운영해온 노후 설비를 국산 설비로 교체하면서 약 28억 원의 도입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해외 수력발전 시장 진출에 따라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러너 국산화는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이 5년 넘게 협력해 이룬 성과인데요. 앞으로 해외 수력발전 시장에서도 우위를 갖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